그리고 내가 이 작가의 사주를 풀어봤을 때 특히 너무너무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거는 가정사였어. 그렇지. 특히 아버지에 대한 가정사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져.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나와지는 걸로는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나를 되게 힘들게 했을 것이다 요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대운으로 봤을 때도 10살부터 14살 이때 아버지 문제가 또 강하게 보여지고 15살 때부터 19살 이때도 부모님 등의 약간 윗사람 문제나 아니면 좀 공부도 안 되고 화나는 일도 많고 이런 운으로 조금 보여지거든. 그래서 거의 10대 내내 약간 부모님과 아버지와 그런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야. 근데 이제 또 귀칼을 보면은 혈기든 뭐 기살대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많이 나오지 않아. 그렇지. 특히 아버지에 대한 조금 결핍이 맞아. 있다거나 그런 게 되게 많이 보이잖아. 아빠가 결정적인 순간에 없거나 아니면 아빠가 그렇더라. 좋지 않은 역할을 해. 그냥 예를 들면 아빠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 무이치로가 자신에 대한 어떤 존재의 어떤 투영이 됐을 거라고, 내적인 어떤 분신 같은. 무이치로의 아빠가 어떻게 역할을 해? 무이치로가 형하고 딱 둘만 남잖아. 유이치로, 무이치로. 그러잖아. 아빠가 나무꾼이었는데 병든 엄마의 약초를 캐기 위해서, 그때 비바람 불고 막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약초를 캐서 약초 캐러 가다가 죽잖아. 그래서 결국 병든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어. 근데 형인 무이치로가 어떤 원망을 해. 몸이 안 좋으면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일하다 건강을 해친 엄마도, 폭풍우가 치는데 약초 따위 걸어나간 아빠도 내가 그렇게나 말렸는데, 엄마한테도 제발 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말이야 선택받은 인간밖에 못하는 거야. 아무리 조상이 검사였대도 우리 같은 애들이 뭘 할 수 있는데 헛된 개 죽음뿐이야. 우린 아빠랑 엄마의 자식이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다 죽었다. 그래서 아빠를 원망을 하잖아. 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냐는 식으로. 혈기에서도 보면 대표적인 게 이번 무한성의 아카자. 딱 이번에 완전히 그냥 아카자 인기가 엄청 치솟았잖아. 네, 엄청, 아카자도 어떻게 맨 처음에 도둑질을 왜 하러 가? 아빠가 아프니까. 그렇지. 아빠의 병원비를 떼려고 해가지고 강도짓을 하려고 그랬나 그러잖아. 주인공 탄지로 아버지도 그렇지. 사실 탄지로 아버지도 아프잖아. 아파. 밀로 말 그대로 태양의 호흡이나 히로카미 카구라 같은 걸 맞아. 전수만 받았지. 탄지로의 가족이 이렇게 엄청난 죽음을 당할 때는 아빠는 없잖아.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게 없고, 그리고 아빠의 최애 캐릭터 랭코쿠. 맞아, 랭코쿠가 최애 캐릭터. 그렇잖아요. 딱 이렇게 보면은 성실한 주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맞아. 랭코쿠 아버지는 능력자 아빠였지. 이미 전직 주였으니까. 그지. 그렇지만 아들을 인정을 하진 않잖아. 맞아. 아빠가 결국 알코올 중독이잖아. 거기. 그래도 가슴 아픈 게 죽을 때 회상 장면 있잖아. 랭코쿠에. 했는데 그때 맞아주는 게 랭코쿠의 엄마라고. 엄마가 랭코쿠한테 이런 얘기를 했잖아, 생전에. 너의 어떤 뛰어난 능력은 남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남을 위해서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거든. 근데 랭코쿠가 죽을 때 결국은 그렇거든. 엄마가 찾아오잖아. 그래서 엄마 나 이래도 잘 살았지 하면서, 그래서 너는 잘 살았다 해서 그 장면을 끝나잖아. 근데 아빠는 그때 아빠로서 좀 아쉬운 게 있었지. 아빠가 찾아왔으면 어떨까? 아니, 아빠는 살아있으니까 찾아있을 수가 없지. 나도 그 생각을 하긴 그치? 했어. 다만 마음의 독백이라도 그랬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조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최애 캐릭터의 변함은 없습니다. 랭코쿠가 최애 캐릭터인 이유가 있잖아. 그렇지. 뭐가 있... 아빠가 식신이잖아. 식신격이잖아. 네, 맞아. 식신격이지. 식신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아빠가 만든 음식을 남이 즐겁게 먹어줬을 때 그게 훨씬 더 기쁨이 커. 만드는 것보다. 그렇다고 아빠가 요리를 대충 안 만들잖아. 맞아. 그치?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그치. 여기면서. 과정도 중요하고 기뻐할 만큼의 그거를 주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맛이 있거나 없거나 너무 맛있게 잘 먹어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거든. 그래서 랭코쿠가. 그렇지. 랭코쿠의
그렇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맞아. 사랑스럽고. 그리고 식신에 또 특성이 있잖아. 아빠가 수정이를 어떻게 돼? 잘해서 잘 뿌리부터 잘 키워주겠다. 키워줘서 잘 했으면 좋겠다. 맞아. 렌코쿠에 이런 장면들이 나와. 이렇게 보면 렌코쿠가 막 했을 때 탄지로하고 그때 이노스케인가 이렇게 하고 내가 이것도 가르쳐 주실 거야. 저것도 가르쳐 주실 거야. 그럼 가르쳐 주지. 맞아. 내 제자가 되라. 약간 막 계속 다 그랬잖아. 신난다. 그래도 그런 장면 때는 사실 또 가슴 아팠지. 탄지로 앞에서 맞아. 죽잖아. 다 그랬는데 그러잖아. 그래. 렌코쿠가 또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잖아. 너희들은 나는 죽지만 너희들은 나의 뒤를 위해서 잘 이것을 해라. 항상 뒤를 생각하잖아. 그게 식신의 특성이 그거잖아. 맞아. 항상 수정이가 철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수정이 뒤에 오는 사람들의 맞지. 지혜를 잘 전달해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 그런 의미에서 렌코쿠는 이래봐도 저래봐도 내면도 외면도 너무 아빠한테 매력적인 캐릭터지. 아빠 스타일. 그렇지.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해 갖고 나가자면 보통 작품은 작가의 경험이 녹아난다 그러잖아. 여기서 등장하는 혈기를 보면 쿄가이, 쿄코 그리고 한탱구라는 어떤 혈기 세 명이 나와. 보통은 다른 귀살대나 혈기들의 어떤 것을 보면 가정사, 가족의 어떤 비극과 연결이 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 혈거한 그 세 명의 혈기는 가정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혈기들이기도 해. 쿄가이는 작가의 경험이 예술적 경험. 그렇지. 그리고 한탱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지. 한탱구의 어떤 그것을 보면 도둑질, 사기, 남 뒤통수 치기 그치. 이런 거거든. 이거는 작가가 경멸하는 어떤 사람의 대상이 형상화됐다고 할 수가 있는 거지. 쿄코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자신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준 엄청나게 혐오스럽고 무겁고 그런 게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지. 지위를 갖고 있는 어떤. 그렇지. 근데 아빠가 그 무이치로 말고도 가정사에 대해서 작가가 투영한 캐릭터가 또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 코토케 코하루의 이 귀멸의 칼날의 작품 전반적인 흐르는 테마는 가족이야. 맞아. 엄청 가족에 가족에 대해서 집착할 정도로 가족 하는 귀멸의 칼날의 가족이라고. 맞아. 여기에 특이한 캐릭터가 하나 등장을 하지. 가족을 아주 직접 다루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바로 알잖아. 루이라는 그런 그렇지. 혈기지. 루이는 어떤 가정사를 갖고 있냐면 굉장히 아파서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맞아. 근데 무잔이 찾아오잖아. 찾아와서 네 병을 낫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줄 테니 나의 뜻을 따라 살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혈기가 되잖아, 루이가. 맞아. 그래서 혈기가 돼서 사람을 죽이니까 부모가 더 악행을 저지르기 전에 루이를 아버지가 살해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엄마와 아빠가 루이에게 죽게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루이는 그 기억을 어느 정도 잃고 루이는 그래도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는 혈기였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벌여? 가족을 만들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어떤 가족상을 만들어. 그 가족이 역할을 다 분담을 하잖아.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막 이제 그러잖아. 그렇지. 근데 거기서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 우리의 가족이 이루어져 있는 건 두려움과 공포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 나와. 맞아. 탄지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야. ふざけるのも大概にしろ恐怖でがんじがらめに縛り付けることを家族の絆とは言わない。その根本的な心得違いを正さなければお前の欲しいものは手に入らないぞ。 그런 것이거든. 거기에 아빠가 어때? 아빠가 되게 지능이 없지 않아? 그런데 거의 두드러진 게 뭐야? 힘이 왕세. 아까 이 코토케 코야로에는 아빠가 없거나 문제가 좀 있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추측하기에는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럴 수도 있지. 루이의 가족 얼굴도 생각나? 다 약간 거미스럽게 좀. 근데 그 얼굴만 한번 가만히 보란 말이야. 생긴 얼굴을 보면 한 사람 빼고는 다 사람 얼굴이야. 아빠 빼고는 다 사람 그렇지. 얼굴이다. 아빠는 사람 얼굴이 아니야. 거의 막 눈 엄청 많잖아. 그렇지. 거미 같이. 그렇지. 이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아버지에 대한. 그렇지.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도 아빠 역할이 어때? 맨날 힘으로 억압하는 존재 아니야? 누구를 패? 엄마를 패잖아. 이건 맞아. 어떤 면에서는 옛날에 굉장히 좋지 않은 흔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무이치로는 작가의 내면을 잘 형상화시킨 존재이기도 하지만 루이와 루이의 가족은 작가의 성장 외적 환경을 잘 반영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 엄마가 아빠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그런 폭력에 무기력하게 그렇게 남아있잖아. 탄지로가 엄마의 목을 벨 때 딱 목을 베러 들어가는데 엄마가 죽음을 달게 받아들이려는 받으려고 그런 하는. 표정을 보고 탄지로가 어떤 일을 해. 아프지 않은 부드럽게 목을 베주잖아. 이게 그 가정에서 이 작가의 엄마는 굉장히 폭력에 저항할 수 없고 무기력한 존재였을 거라고 봐. 그래서 실제로 왜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이렇게 사느니 죽지, 죽는 게 낫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 맞아. 이런 게 형상화돼서 영상으로 잘 표현된 게 아마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루이 가족을 이렇게 보면 작가의 행동이 이해가 가. 왜냐하면 작가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들도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 하잖아. 이게. 근데 그게 지금 작가가 은둔적으로 생활하고 가족도 내보이고 싶지 가족의 않고 그치 아픔이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지. 성장하는 그랬을 수도 과정사에서. 있겠네. 루이의 과거에 이런 게 있어. 어떤 아이가 강물에 빠졌는데 그들의 부모가 그 아이를 구하러 들어갔다 아이를 살리고 부모가 죽는 이야기를 루이가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루이는 이런 얘기를 해. 부모라면 이런 게 부모다. 나의 부모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나오거든. 여기서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세상에 모든 이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있어서 나는 행복해 라는 말이 있잖아. 이 말을 한번 바꿔볼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등을 돌려도 나의 가족만은 나를 배신하면 안 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이건 무서운 말이 되거든. 그치. 루이의 분노나 증오는 여기에서도 비롯돼 어떤 잘못된 가치관. 이건 의무를 규정하거든. 부모는 이래야 되는데 나의 부모는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했어. 물론 죽어서 부모를 만나서 그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사랑을 다시 얻지만 이것은 사실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 자기의 어떤 가족에 대한 가치관을 하면서 그 의무까지 지운다면 루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아주 많다. 많지. 그렇지.